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그죠? 밑에 있는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 네, 간거리예요. 그랬을 때 처음보다 시간이 t초 지나니까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AT.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시면 속도 증가량 돼. 그래서 나중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등가속도에만 쓸 수 있는 공식 세 가지. 나중 속도는요. 빨리 써. 간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 세 가지 채우십시오. 진행한다. 내년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이거죠?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죠? 이놈의 새끼들이 한 주만 안 써도 못 쓰고 지랄들이야. 그렇죠. 까먹었다 이놈의 새끼야. 자, 보면아 나중 속도 V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거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 V0에다가 속도 늘어난 AT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쵸? 그리고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야. 그래서 V0T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위에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AT 제곱. 맞냐? 이걸 왜 못 쓰냐? 근데 간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구하는 더 편한 방법이 있어. 적당한 높이로 잘랐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해도 돼. 그쵸? 여기 튀어나온 게 여기 들어가니까 그 적당한 높이에 해당되는 이 속도가 무슨 속도? 무슨 속도? 평균 속도. 맞니?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쓴다 그래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하는 동안 몇 초 걸렸는지 시간을 안 알려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 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이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 곱하는 거랑 똑같은 값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되냐?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물리 오늘까지 하면 3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아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닫아봐. 잡아 당겨. 오빠야 도와줘 동생. 네, 그냥 닫을 수 있는 만큼만 닫으면 돼요. 꽉 안 닫아도 돼요. 네, 그거 힘들어. 나도 괜찮아. 안 다쳐. 안 되는데 손 아파. 그냥 그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어도 등가속도 운동 요거 공식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 저번 주에 했었던 거 뭐였는지 알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알짜 힘인데 이러한 알짜 힘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러면 알짜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짜 힘과 빠방이 바뀌는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 있어. 그 관계를 누가 설명했다고? 누가 설명했다고? 뉴턴.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자, 그렇다면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써봐.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의 원래 이름이 뭐야? 써봐.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그 옆에 이름 쓰세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이라고도 하지만 얘 원래 이름도 있어. 얘가 1번. 얘 3번. 맞아. 보여줘. 잘했어. 자, 뉴턴의 제1법칙은요. 어떤 알짜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있던 물체의 운동 상태가 나중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돼. 이걸 설명한 법칙. 뭐죠? 관성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힘도 받지 않았는데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걔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 성립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지관성의 크기 뭐죠? 질량이죠. 그래서 정지관성 누가 크니? 라는 정지관성의 크기는 그 물질의 질량이 결정한다. 바로 질량이라는 게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운동하려는 관성이 붙어요. 그걸 우리는 운동관성이라고 한다. 이 운동관성의 크기가 있어요. 그거 오늘 배울 운동량이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자, 물체가 만약에 힘을 안 받으면 안 변하는데 힘을 받으면 어때? 당연히 힘 받은 만큼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가속도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요. 그걸 설명한 게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 됐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지만 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그 물체가 받은 알짜 힘과 질량이야. 물체가 받은 알짜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고요. 질량과는 반비례해. 그러니 2kg라고 하는 똑같은 물체한테요. 한 번은 2N의 힘을 줄 거고 한 번은 4N의 힘을 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가속도를 이렇게 힘을 주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이니까 물체 질량 2kg가 알짜 힘 2N을 받아. 이때는 가속도가 1 생기는 게 맞아. 그치? 근데 두 번째로요. 똑같이 2kg인데 물체에 작용한 힘이 2N이 아니고 4N으로 2배 크게 해서 그러면 가속도 정확하게 2배 커져. 이 얘기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가 받은 알짜 힘과 항상 비례해 라는 겁니다. 또 똑같이 4N의 힘을 받는데 2kg가 아니고요. 4kg짜리 물체한테 4N의 힘을 줘. 그러면 힘의 크기는 똑같이 4N이지만 물체의 질량이 2kg가 아니고 4kg네. 2배 더 질량이 커졌네. 그러면 가속도는 1이야.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거 설명한 게 가속도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칙이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A는 M분의 F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으로 훨씬 많이 써. 훨씬 많이 써. 기억해. 자, 그러면서 가속도도 속도입니다. 방향 가지고 있는 벡터 값입니다. 이때 가속도의 방향 누가 결정해? 질량이야, 힘이야? 힘이죠. 물체가 받는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그러니까 맨날 문제에 가속도 방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 꼬맹아 힘 방향이 어딘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힘의 크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등가속도가 들리면 힘의 방향도 바뀌지 말아야 되고요. 힘의 크기도 바뀌지 말아야 되고 질량도 바뀌면 안 되죠. 그래야 등가속도죠. 알겠어? 그래서 어차피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을 안 바뀌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새끼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마지막 법칙, 제3법칙이 제일 어렵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었니? 얘기해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하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힘이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이 뜻이라고요. 됐죠? 내가 손으로 칠판을 딱 하고 치는 이 행위를 해도 이 순간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겼어요. 됐어? 그 두 개의 힘 중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됐어? 네.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 동시에 생겨. 이거 설명한 게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칠판을 손으로 쳤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작용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는 거였다면 이때 반작용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불러. 칠판이 손을 이라는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는 거지 새로운 단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는 걸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화살표로 나타낼 거야. 맞죠?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어? 손에다 찍어? 칠판에 찍어? 네, 힘 받은 애한테 작용점 찍는 게 맞아. 그러니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 힘을 받은 애가 칠판이니까 칠판에 작용점 찍어서 됐어? 손이 쳤으니까 친 힘의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F1 이 힘의 크기가 10N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반작용의 힘도 생겨요. 칠판이 손을 10N의 힘을 쳤죠.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어? 어디다 찍어 얘들아? 손, 힘 받은 게 손이잖아. 됐어? 그래서 손에다 작용점 찍어서 칠판이 쳤으니까 치는 방향으로 F2 10N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는 합력을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는 합력 구할 수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힘의 크기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방향은 반드시 반대여야 되고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절대로 합력 구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힘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물체가 있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고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받고 있는 A라는 물체가 있어. 이 힘은 합력 구할 수 있니? 네. 그쵸.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그럼 이거 합력 구하면 얼마니? 0이죠. 자, 힘의 합력을 구했더니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니? 너무 쉽게.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평형이라는 걸 합력을 0 만든다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고요.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야. 관계가 달라.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처음 배워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건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반복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도. 자,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의 힘인지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인지는 합력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되겠어? 합력 구할 수 있으면 힘의 평형 관계. 합력 구할 수 없이 다른 물체에 작용할 때가 작용 반작용의 두 힘.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요.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서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우리는 물체 대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덩어리라는 뜻이야. 물체계의 운동이야. 자, 그 물체계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힘이야. 자, 그럼 이 힘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선생님하고 레벨 1부터 4까지 다시 연습해보자. 작용 반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있고 푸시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레벨 1 지난 시간에 했어요. 첫 번째 레벨 1은요. 이렇게 마찰이 없는 바닥 위에 두 물체를 접촉해서 놓으시는 거 알죠? A, B. A는 2kg짜리 통통한 물체, B는 1kg짜리 가벼운 물체를 놓고요. 오른쪽에서 이 물체를 A쪽에서 밀 겁니다. 얼마의 힘을 줘서 밀 거냐면 30N의 힘을 줘서 밀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30N의 힘을 줘서 밀면 이때 작용한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찰이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준 힘이 전체의 알짜 힘. 그래서 30N의 힘이 물체를 운동시키는 진짜 힘이에요. 얘기죠? 그 힘을 물체의 총 질량으로 나누시면 전체 가속도 된다. 그럼 선생님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건 총 몇 킬로? 총 몇 킬로? 3킬로. 맞아. 그러니까 3킬로로 나누셔야 전체의 가속도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 10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이런 거죠. 자, 이 10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건 A의 가속도도 10이고 B의 가속도도 10입니다. 각각의 가속도가 1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A 혼자서 쓴 힘은 얼마예요? 저는 A만 밀었는데 둘이 같이 움직인 걸로 봐서 제 힘을 둘이 나눠 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A 혼자서 얼마의 힘을, B 혼자서 얼마의 힘을 썼을까요? 라는 거죠. 이건 운동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F는 M, A라서 A 혼자서 쓴 힘을 구하고 싶으면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0. 그래서 A 혼자서 20N의 힘만 쓴 거구나. 인 겁니다. B도요. F는 MA니까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 곱하면 돼. 그러니까 1kg 곱하기 10해서 B 혼자서 10N의 힘 썼구나. 그러니 내가 준 30N을 A는 20, B는 10 둘이 합해서 30 나눠 썼네. 근데 힘을 나눠 쓸 때 기준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나눈 건 아니겠죠? 기준이 뭡니까? 질량 비율로 나눠 썼구나.
질량 B가 2대 1이기 때문에 힘도 2대 1로 나눴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항상 힘을 받으면 서로 다른 두 물체는 질량 비율로 처음부터 힘을 나눠서 씁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알죠? 자, 근데 이상한 거 5번째. 사람은요, A만 밀었어요, 30으로. 근데 A 혼자 가지 않고 B도 힘 받아서 갔죠? B를 누가 밀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이 A를 밀 때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었을까요? 10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B가 10N의 힘을 받게 된 겁니다. 됐어? 그래서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민다라고 하는 F1이라는 힘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 누가 누구를? B가 A를 얼마? 10N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또 밀었겠죠. 맞아. 그 결과 A가 받은 진짜 힘은 요거 두 개 합력과 힘은 얼마? 20이고요. 그쵸? B가 받은 알짜 힘은 요거 하나 받았으니까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입니까? 10N이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이해했지? 됐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반복하는 거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근데 똑같은 행위를 꼬매가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신 A와 B, 이 새끼 2kg, 이 새끼 1kg야. 요번에는 A 쪽에서 밀지 않고 B 쪽에서 30으로 밀게. 준비됐어? 자,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달라지는 게 뭐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바뀌는 거 있어? 있다면 누구야? 얼마야? 5번 20. 네. 실제로 이쪽에서 밀어도 바닥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받은 알짜 힘 30이고요. 그 알짜 힘으로 움직인 물체의 질량이 3kg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10인 것도 똑같고요. 자, 각각이 힘을 나눠 쓰는 건 물체의 질량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어도 질량 비율은 똑같죠? 2대 1. 그러니 A 혼자서 쓴 힘 20이고요. B 혼자서 쓴 힘이 10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이때 보시면 5번째. 그러면 사람이 B를 30으로 밀었는데 B가 가려고 앞에 있는 커다란 항아를 밀어야 되겠죠? 그죠? 자, 도대체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A가 받은 알짜 힘이 20입니까?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돼? 22로 밀죠. 됐어? 그래서 이 순간 B가 A를 20의 힘으로 밉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됐어? A가 B를 반대 방향으로 20으로 밀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B가 쓴 알짜 힘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20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무조건 힘을 먼저 받은 새끼가 자기가 필요한 힘 빼고 밑장 빼고 넘겨준다. 그러니까 30 중에서 10 쓰고 그래서 넘겨주는 힘이 얼마? 20. 그게 작용 반작용의 진짜입니다. 알겠죠? 내 거 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레벨 1. 자, 그러면 레벨 2는요. 바람이 안 나오게 해줘. 공기만 차갑게 하고 바람은 안 나오게 합시다. 오늘 추워서 안 돼요. 자, 그러면 레벨 1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면 레벨 2로 가죠. 레벨 2는요. 됐어? 레벨 2는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두 물체를 띄워 놓는 거야. A와 B를 마찰이 없는 그곳에 놓는데 둘을 직접 붙여놓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실로 묶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실의 무게는 무시합니다. 자,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번에는 꼬맹아 이쪽 방향으로 30N의 힘으로 당길 거야. 준비됐어? 그러면 이때 구해 알짜 힘이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A 혼자서 쓴 힘은 얼마인지,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인지.
됐어. 구해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요. 이때 땡길 때 30N의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전체 알자 힘 30 맞습니다. 그 30이라는 힘으로 똑같이 3kg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10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알자 힘은 질량 비율로 나눠 쓰는 거니까 2대1로 나누셔서 20N, 10N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F는 MA에다가 직접 넣고 계산해 보셔도 같은 값이 나오지요. 그래서 A 혼자 20N, B 혼자 10N을 썼구나. 근데 문제는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 붙어 있어서 A가 B를 직접 밀어요. 또는 B가 A를 직접 밀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A와 B가 다 있지 않으니까 A가 B를 직접 끌지 못합니다. A가 당긴 건 누굽니까? 실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 실이 B를 당겨서 B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A가 B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실한테 힘을 주면 그 실이 힘을 전달해서 B한테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에 걸려 있는 이 힘을 우리는 텐션, 장력이라고 하고 그 힘을 T라고 한다. 그래서 T로 표현하는데 이때 5번 장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똑같이 건너가는 힘이 얼마니? 이겁니다. 힘을 직접 받은 애가 A니까 A가 30 받은 것 중에서 자기가 20 쓰고 나머지를 실한테 건네줘서 B가 받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S도 얼마? 10N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야죠. 자, 근데 이제 당기는 방향을 거꾸로 할게요. 이쪽에서 당기지 않고 꼬맹아 이쪽에서 30으로 당기자. 몇 번 바뀌어? 5번만 바뀌죠. 됐니? 자, 그러면 5번이 얼마로 바뀌냐? 20. 네. 자, 이쪽에서 30 당기면 B가 자기 거 빼고 나머지 건네주니까 이 순간의 장력은 20으로 바뀌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당겼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받은 애가 자기 거 빼고 넘겨주는 거다. 됐니? 장력은 힘이 건너가는 통로일 뿐 어떤 역할도 안 합니다. 실이 있다고 해서 값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레벨 2입니다. 근데 너네는 영재 대비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실이 아니고 꼬매가 용수철이면 뭐가 달라질까? 용수철에 걸리는 힘을 뭐라 그러니? 탄성력. 근데 이쪽에서 30으로 당길 때와 이쪽에서 30으로 당길 때 뭔가가 달라. 뭐가 다를까? 탄성력이 크게 달라지죠. 이쪽에서 당기면 10으로요. 이쪽에서 당기면 탄성력이 20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달라집니다. 맞아. 이해하겠죠? 이쪽에서 당기면 용수철에 10N의 힘이 작용하니까 10N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늘어날 텐데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용수철에 20N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보다 늘어난 길이가 2배 길어지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생각하자.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레벨 3, 4 갑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레벨 3입니다. 자, 레벨 3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상 위에 고정도르래를 이용해서 실로 두물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마찰이 없는 이 위에 2kg짜리 물체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에 3kg짜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치자. 자, 처음에 B를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치우면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가는 운동합니다. 되겠어? 마찰이 없기 때문에 A는 끌려가고 B는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합니다. 그럼 꼬맹아 찾아봐. 첫 번째. 이때 운동시킨 알짜님은 얼마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동안 레벨 1과 레벨 2는 사람이 직접 힘을 잡아당겼으니까 힘이 대놓고 보였어요. 이 새끼부터는 안 보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가속도가 얼마인지. 세 번째, A 혼자서 쓰니 B 혼자서 쓰니 그리고 이 실에 걸려있는 마지막 장력이 얼마인지 고민하십시오. 30초 있다 설명합니다. 중력가 속도는 10으로 하죠. 중력가 속도는 10으로 하죠. 선생님이랑 활동하는. 꼬맹아 중학교 시험에서만 9.8로 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10으로 해. 민호야 나와서 답 써. 저는 여러분들 거 보러 갈게요. 이것도 연결된 거예요? 어? 이것도 연결된 거예요? 안 들려. 이것도 연결된 거예요? 그것도 뭐 해야 되냐고?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A, B가 연결된 거예요.
보이는 색깔로. 소리 나면 돼. 들어가십시오. 자, 첫 번째 이 문제부터가요. 자, 힘이 대놓고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라고 첫 번째 문제 줍니다. 근데 여긴 지구예요. 여긴 지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힘을 받냐면 중력 받습니다. 근데 그 중력을 B도 받고 A도 받아요. A가 중력을 안 받는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A도 20N의 중력받고 B도 30N의 중력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꼭 배워한 것처럼 A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20N의 힘을 받으면 A는 내려가려고 그 밑에 있는 책상을 20N의 힘으로 눌러.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책상이 A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20만큼 생겨.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는 항상 중력과 수직 항력이 같은 크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 힘이 상쇄돼서 A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관여를 못해. 거기에 비해서 B는 지구가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얘 밑에는 아무도 없잖아. 못 눌러. 그래서 수직 항력이 안 생겨. 그래서 B가 받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인 B가 받는 중력이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되는 거야. 됐지? 그 알짜 힘으로 움직이는 전체 질량을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는데 30이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A, B가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인 게 5kg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 혼자서 쓰님, B가 혼자서 쓰님을 F는 MA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눠 쓴다 그랬으니까 2대3으로 나눠주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가속도 6이니까 12N의 힘 쓰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6이니까 18N의 힘 써요. 라고 하셔도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자, 장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잘 봐.
B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 몇 개 있었겠니? B는 실제로 몇 개의 힘을 받니? 2개요. 뭐하고 뭐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그래서 실이 가지 못하게 당기는 장력을 받습니다. 그럼 꼬맹아 잘 봐. 중력하고 장력 중에 B에서는 어떤 힘이 더 컸겠냐? 중력이 더 컸으니까 중력 방향으로 끌려 내려갔겠죠. 맞아. 그러면 반대 방향일 때 B가 받는 R자 힘은요. 큰 힘인 중력에서 작은 힘인 장력을 빼면 이게 B가 받은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30에서 T를 빼면 B가 받는 R자 힘 18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장력의 크기는 12N이야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사실은 이렇게 안 구하죠. 뭐예요? 사실은 A는 R자 힘 누구로부터 받아요? T. 네, 장력. 그러니까 A가 받은 R자 힘은 그 자체가 장력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구하셔도 돼. 그래서 레벨 3 이렇게 구한다. 됐죠? 자, 돼? 이해돼? 자, 그러면 레벨 4요. 마지막 유형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온 거 선생님이랑 점검하고 못 푼 것들 풀어볼게요. 자, 4번째 가요. 레벨 4. 마지막 난이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볼만한 유형입니다. 자, 요번에는 자, 이 두 물체를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양쪽에 매답니다. 한쪽에는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한쪽에는 B라고 하는 3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손으로 2개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우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려갑니까? 3. 네, 무거운 새끼가 내려가고 가벼운 새끼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도 5개 구해보죠. R자 힘이 얼마인지, 이때 가속도가 얼마인지, A가 받은 R자 힘, B가 받은 R자 힘, 그리고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1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맞추는 단계가 아니고 고민하는 단계야. 못 맞추는 거 괜찮아. 대신에 고민해. 첫 번째 여기서부터 걸려. 자, R자 힘은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R자 힘이라고 그랬는데 얘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얘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이때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20이고요.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30이야. 그러면 R자 힘은 얼마야? 얼마? 10. 10? 맞아? 네. 네, 10입니다. 왜 10이냐면요. 고정도래가 실을 이렇게 가다가 꺾어놔서 같은 방향처럼 착시가 보이는 두 힘이에요. 이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만약에 A 쪽의 힘이 크면 이 힘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A라는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B 쪽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서 B가 잡아당기면 A는 올라가요. 맞아. 그래서 A의 운동을 정반대로 일으키는 서로 반대 방향의 두 힘입니다. 그러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R자 힘이 나와요.
그래서 30에서 20 빼서 10N의 알짜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돼? 첫 번째 힘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되겠죠? 자, 그 힘으로 몇 킬로를 움직이는 거냐면 A와 B가 통째로 움직이죠? 5kg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때 가속도는 2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쓰는 알짜 힘은 F는 MA니까 A 거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B는 B 거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A 2kg의 가속도 2 집어넣으니까 4N 있고요. B는 3kg에 2 집어넣으니까 6N의 알짜 힘을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알짜 힘인 10N을 질량 비율로 나눠 쓴 거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놓고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봐봐. 한 가닥의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뿐이야. 실은 한 가닥이야. 한 가닥의 실이 물체 때문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한 가닥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같은 크기의 힘이 걸려요. 어디나 다 같은 크기의 힘이 걸립니다. 되겠어? 그러니 여기서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방향의 장력이나 여기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방향의 장력이나 두 크기는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중 A 쪽에서 먼저 장력을 생각해보면 꼬맹아 A한테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 있어요. 됐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A는 누구의 힘이 더 크니? 장력이 더 크니까 장력이 당기는 쪽으로 끌려가죠. 되겠어? 그래서 A는 큰 장력에서 A의 중력을 뺀 만큼이 A가 받은 알짜 힘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는 24N이라는 대단히 황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맞은 사람? 그쵸? 이거 한 번에 맞추는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 이거 B쪽에서도 해도 돼요. B쪽에서 봐도 꼬맹아 이때 작용하는 힘이 중력과 장력인데 빨리 봐. B쪽에서는 누가 더 커? 중력이 크니 장력이 크니? 중력이 더 크니까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끌려내려가요. 됐어? 그래서 B는 큰 힘인 중력에서 작은 힘인 장력을 빼시면 이게 바로 B가 쓴 알짜 힘 6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때 장력의 크기가 24인 거 어느 쪽에서 구해도 무방. 됐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 2, 3, 4고요. 3와 4는 대단히 어려워서 수능에서 막 튀어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수능은 다 보면 얘네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봐서 이거 안 풀립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요. 하이탑 피십시오. 자, 여러분들 하이탑 문제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고 3하고 4는 안 배웠으니까 그 문제는 떼고 풀어와 라고 했습니다. 자, 3하고 4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보면 좋을 만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아가들 펴봐. 44, 45. 자, 맨 처음에 44, 45페이지 여러분들 펴보시면 10번 문제는 레벨 1, 아니 레벨 2. 11번하고 11번 문제가 레벨 3고 12번 문제가 레벨 4야. 그러면 너네 10번, 11번, 12번 혹시 안 풀려 있는 거 있으면 푸세요. 11, 12번은 안 푸셨을 겁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바쁜 사람들은 채점도 좀 해보시고요. 답안지 없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번 문제요. 11번 문제를 레벨 3 문제로 그냥 거기에 얹혀져 있는 물체의 질량만 달라져. 상황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해. 3kg짜리 물체와 3kg짜리 물체를 놔. 이때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랬을 때 알자임은 얘가 받는 중력이니까 전체 알자임이 30이야. 그 30이라는 알자임으로 6kg를 땡기기 때문에 가속도는 5야. 그랬을 때 각각이 받는 힘은 F는 MA니까 얘가 받는 A가 받는 알자임이나 B가 받는 알자임이나 질량 똑같으니까 15N이 받아. 그랬을 때 B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아래쪽으로 얘 중력 30으로 당겨. 근데 실이 못 가게 장력이 당겨도 중력이 더 커서 내려가니까 중력에서 장력을 뺀 게 B가 쓴 알자임 15여야 돼. 그래서 이때 장력이 15라는 거 해결해야 돼. 되겠지? 이런 문제들이야. 자, 그 다음에 레벨 4에 해당되는 문제요. 레벨 4 보시면 이렇게 고정 고르래에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도 같습니다. A 2kg고 B 3kg야.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애가 내려가고 가벼운 애 올라갈 거야. 그랬을 때 알자 힘은 두 물체가 받는 무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빼야 돼. 그래서 알자 힘은 10N이고요. 그 10N의 알자임으로 움직인 물체의 질량은 5kg야. 그래서 가속도가 2야. 그죠? A 혼자서 쓴 알자임 F는 MA 4N, B 혼자서 쓴 건 6N인데 어느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실은 한 가닥이라서 똑같아.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이렇게 좀 장력이 작용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B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30이라는 힘과 장력이 있는데 내려가는 걸로 봐서 중력 더 커.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 그러면 B가 쓴 알자임 6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24라고 해결하면 된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좀 그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문제고요. 자, 수능에 가면 이렇게 단순한 상황이 나오진 않죠. 여기다 하나를 더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익숙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44, 45에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하지? 7번하고요. 9번이요. 그쵸? 또? 네. 자, 5번, 7번, 9번인데 그 중에서도 7번하고 9번이 아이들이 맨날 질문하는 문제고 5번은 꼬맹아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도 꼭 나와. 그리고 통과에서도 꼭 나와. 통과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 문제라는 얘기야. 너네는.
자, 5번 보시면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상황에는 작용, 반작용도 있지만 관성도 있어. 골라내봐 이거죠. 근데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거 작용, 반작용은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이 뭐야? 반대야. 여기서 나는 칠판을 밀었는데 칠판이 나름이니까 내 몸이 반대로 움직이면 돼. 힘 준 거라. 그래서 힘 준 방향과 물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니? 로켓 발사가 그래. 로켓이 발사될 때 로켓은 가스를 아래로 분출하거든요. 그랬는데 로켓에 있는 가스가 땅을 치면 땅이 똑같은 힘으로 로켓을 밀어 올려요. 그래서 가스를 분출해서 힘을 준 방향과 로켓이 움직인 방향이 반대죠. 이게 대표적으로 작용, 반작용이야. 또 뭐 있는 줄 알아? 물 위에서 배가 노를 져. 그러면 너네 봐봐. 배를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얘가 앞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물을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되니? 뒤로 밀어야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가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너 걸어갈게. 너네들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 발바닥으로 땅을 뒤로 밀어. 그러면 땅이 네 몸을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여러분들 수영할 때요. 저 수영할 때 앞으로 가고 싶으면 손으로 물을 뒤로 밀죠. 그럼 내가 앞으로 가죠. 이거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있는 땅을 발로 힘껏 차는 거 이거 작용, 반작용 맞고요.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를 매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 몸이 운동관성 때문에 튕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이거 운동관성이에요. 쓰세요. 우리는 운동관성입니다. 자, 디귿. 공을 배트로 때리면 공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건 그냥 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됐어. 관성도 아니고 작용, 반작용도 아니고 내가 때렸더니 애새끼 날아가. 이건 힘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자, 리을.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배가 앞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미음. 버스가 커브길을 달릴 때 승객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거 관성입니다. 그래서 네, 아빠가 좌회전할 때 우리 몸은 오른쪽으로 쏠려. 나는 그 방향으로 직선으로 계속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 틀 때 몸이 쏠리는 것도 관성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기억과 리을만인 거고요. 자, 그 다음 7번 왔네요. 자, 꼬맹아, 너네한테 어렵게 느껴지라고 그려놓은 게 용수철이야. 용수철은요. 힘의 크기만을 재는 도구일 뿐 용수철이 있다고 해서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수철을 무시하시고 그 자체를 그냥 선으로 그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6N짜리가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연결됩니다. 그럼 보면 얘는 지금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움직여, 멈춰 있어.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움직여요? 내려간대요? 내려가요? 실에 매달아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에 매달려서 정지된 상태를 그린 거예요.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어. 이겁니다. 그럼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얼마? 0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합력이 0이에요. 얘는 6N짜리니까 지구가 6N의 힘으로 당기죠. 근데 정지가 되어 있으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몇 N이면 돼? 6N이면 되겠죠. 맞아? 근데 이 실이 한 가닥이죠. 한 가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모든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를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 실이 2V든 상관없이 됐어. 실이 한 가닥이니까 장력은 다 얼마여야 된다고요? 6N이어야 된다. 되겠어? 그죠? 이 V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려고 용수철 A를 매달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V에 작용하는 장력을 확인하려고 용수철 B를 연결해 놨던 것뿐이죠. 용수철이 있다고 변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너네는 용수철만 그려놓으면 정말 이상한 일을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용수철은 그냥 실로 보세요. 그래서 A 용수철이 가리키는 것도 6N이고요. B 용수철이 가리키는 힘도 그냥 6N이에요. 그 부위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밖에 안 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6N이니까 장력이 6인 거 이해해. 근데 요줄 2개잖니. 그러니까 6N 만들려고 여기에 3, 여기에 3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뒤집어. 알겠습니까? 그냥 6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자, 꼬맹아. 거기에 있는 그래서 원형 강판은 그냥 네 몸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줄은 안전벨트야. 되겠어? 자, 그럼 빨리 봐. 안전벨트에 어디가 끊어졌대? 뒷줄이 끊어졌대. 그럼 꼬맹아, 뒷줄이 끊어지려면 네가 몸이 앞으로 쏠려야 되니 뒤로 쏠려야 되니? 앞으로 쏠려야 뒤쪽 땡기게. 맞아? 그래야 끊어지겠죠? 그러면 네 몸이 앞으로 쏠릴 때가 급출발할 때니 급정거할 때니? 급정거죠. 그 급정거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죠. 알겠어? 이해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정거하고 있는 구간이 2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한 상황을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꾸는 게 문제예요. 그러려고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상황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럼 너네 거꾸로 가야죠. 이 상황을 내가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버려야죠. 그게 문제 해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거기 원형 강판은 너의 몸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줄은 안전벨트로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쉽게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알겠어?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의 익숙한 상황으로 문제를 바꿔서 생각하자. 되겠죠?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6, 47이요. 질문.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수레에 수평 방향으로 힘 F라고 하는 힘을 작용해서 당길 겁니다. 자, 그림 나는 수레의 줄을 올려놔서 수레를 점점 무겁게 하면서 당길 건데 내가 주는 힘의 크기 F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은 똑같고 수레의 위만 무겁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여러분들 A는 M분의 F인데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20N의 힘을 계속 똑같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수레 하나만 있을 때는요. 얘가 2kg짜리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10이겠죠. 근데 그 위에 수레와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추 하나를 더 얹을게. 그럼 총 4kg야.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5로 줄겠지. 그 위에 추 하나를 더 얹어서 6kg가 돼.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니까 대략 3.3의 가속도를 갖겠지. 됐어? 이 얘기입니다. 주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점점 무거워져서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요. 자, 이 가속도는 아까 우리 그렸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10,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3.3 이런 느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처럼 숫자로 놓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너는 문자에 익숙하지 않지 않니 아직? 자,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레의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되겠습니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드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꼬맹아 얘죠. 됐어? 이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됐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찾으란 얘기였어요. 이해되죠? 넘어가자.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아마 다 풀어 오셨을 텐데 그쵸? 레벨 3하고 레벨 4는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할 거 해보세요. 1번, 2번
5번이요. 6번이요. 됐죠? 6번 질문은 선생님이 이 수업을 100번 하면 100번 나오는 질문입니다. 6번은. 됐죠? 자, 5번하고 6번 문제 해볼게요. 5번하고 6번 보시면 5번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이용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림 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질량이 m인 아이가 있어. 그 m이 2kg든 3kg든 머릿속으로 생각해. 자, 그 물체를 힘으로 당길 건데 이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힘의 크기를 보여드리면 처음에는요. 힘을 플러스 2N의 힘을 쭉 줬어. 몇 초까지? 3초까지. 자,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면 처음에는요. 2N의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 2N의 힘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찰이 없으니까 틀려갈 겁니다. 그 중에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같이 그릴게요. 3초 동안은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니까 A는 M분의 F, 질량 일정, 힘 일정. 그래서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졌어. 됐죠? 3초 동안이니까 느네. 됐죠? 자, 요거요. 3초 동안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V 됐다고 칠게. 자, 그리고 나서 3초부터 5초까지는 힘 안 줬어. 힘을 안 주면 여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야. 그럼 가속도가 없으면 그 속도로 쭉 가는 등속도 운동하겠다는 얘기죠.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원래 속도로 쭉 가는 등속도 운동해요. 5초까지요.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5초부터 6초까지는요. 아까랑은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방향으로 아까보다는 2배 센 4N의 힘을 주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속도 변화가 2배 커야 돼. 가속도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꼬맹아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때문에 이만큼의 속도 얼마? 한 대략 6만큼의 속도가 증가했다면 얘 때문에는 얼마? 속도가 얼마? 4만큼 감소하겠죠. 그런 크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4니까 4만큼 주니까 대략 한 2쯤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6초예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속도의 크기는 언제가 제일 커? 힘을 세게 줬을 때가 가속도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힘이 커야 가속도가 크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클 때가 힘이 제일 센 5초에서 6초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요. 힘 큰 거 보시면 되죠. 됐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죠. 이거 크게 보면 안 돼. 2보다 4가 훨씬 커. 그래서 4N의 힘 받을 때가 가속도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와 6초일 때 속력이 같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1초일 때 속력, 요 속력과 6초일 때 속력이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꼬매나 예를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 그럼 우리 쉽게 가자. 여기 힘은 2N 줬다며. 얘 질량은 1kg 하자. 그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순간의 가속도는요. 1kg에 2N의 힘을 줬으니까 2의 가속도야. 됐어? 이렇게 줘. 그러면 3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뀌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3초 동안의 속도가 6 증가했지만 1초 동안의 속도 증가량은 얼마야? 2 증가한 거지. 맞아? 1초 동안에는 속도가 2만큼만 증가했어. 그래서 1초가 지나면 속도가 2 됐겠구나.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초가 되면 속도가 4 증가하고 3초가 되면 6 증가해서 여기에 속도가 6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랬다가 5초부터 6초까지는요. 반대 방향에 힘을 줘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1초 동안의 속도 감소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러면 6이었다가 마이너스 4 줄면 6 되겠네. 아니 2 되겠네. 되겠죠? 그러니까 1초의 순간의 속도랑 6초의 순간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한 거리와 5에서 6초 동안 간 거리가 같니? 라고 했어요. 2초 동안에 2초일 때 속도는 오메가 4야. 그러면 간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니까 이거 넓이 구해봐. 이거 얼마냐? 4죠. 2초 동안에 4m 갔으면 5초에서 6초는 요 넓이죠. 됐어? 이거 얼마? 처음 속도 6이고 나중 속도 2니까 평균 속도는 4. 4라는 평균 속도로 1초 동안 갔으니까 간거리 4. 그러니까 0에서 2초 동안의 간거리나 5초에서 6초 동안의 간거리나 같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힘을요 가속도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저 문제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힘이 2N, 뭐 4N 이렇게 줬으니까 저는 저기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m이 아니고 그냥 1kg로 넣는다고. 그래놓고 가속도로 계산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게 핵심이야. 그냥 질량 m으로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문자로 주면 우리는 숫자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물어봤으니까 6번 할게요. 자, 6번 문제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찾아보죠. 첫 번째요. 멈춰있던 물체가 받는 힘 몇 개? 그 물체가 받는 힘 몇 개니? 2개요. 뭐하고 뭐 받아요? 수직항력, 중력. 자, 그러면 힘이 3개네요. 수직항력, 중력. 또 뭐요? 사람이 위쪽으로 당기는 힘. 됐죠? 지금 그 물체한테는요. 힘은 2개 있다 생각하면 돼요. 2kg짜리 물체니까 아래쪽으로 20N의 중력 받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F 받아요. 근데 이 F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저 F의 크기는요. 그래서 2초 동안은 30N의 힘을 계속 줘.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요. 20N의 힘 줄 거야. 그리고 나서는 힘 안 줄 거야. 이렇게 그려줄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처음에 봐요. 처음에 2초 동안은 중력은 20인데 위쪽으로 30N의 힘을 줬대. 그럼 알자면 어디로 작용하니? 위. 그러니까 위로 확 올라가요. 되겠어? 자, 그럼 그때 첫 번째 알자의 힘이 얼마냐면 위쪽 방향으로 10이야. 그 힘으로 몇 킬로를 당기냐면 2kg를 당겨.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5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아까처럼 바꿀 거야. 시간 0, 2, 4, 그 다음. 됐어? 여기 속도. 자, 처음에 가속도는 5란 얘기는 1초의 속력이 5씩 빨라져야 돼. 그러면 2초 지나면 속도는 총 10 증가해서 속도가 이렇게 되는 등가속도 운동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초까지는 이렇게 힘을 주는데 2초부터 4초까지는 힘을 줄여서 20으로 만든대. 알자 힘 얼마? 0이죠.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줬으니까 두 번째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러면 알자 힘이 0이면 멈추니 등속도로 가니? 알자 힘이 0이면 그래서 그 순간 멈추니 아니면 등속도로 가니? 등속도로 가야죠.
알자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죠.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자임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 10으로 등속도로 쭉 가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도 속력 10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점점 빨리 올라가고 나중에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서 10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초부터 힘 안 줘. 그러면 4초부터 이제 여기에 힘을 안 주면 얘가 받는 알자임은 얼마니? 네,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아요. 그러면 옆구매나 올라가고 있는 새끼한테 됐죠? 얘가 위쪽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어. 근데 사람이 더 이상 잡아당겨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아. 얼마? 20N. 그러면 이때부터 물체 뭐하니? 내려가니? 올라가니? 내려가요. 올라가요. 보이지? 내가 이거를 밀어서 던질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손으로 가는 동안은 손의 힘을 받아. 그랬다가 여기서 혼자 날아갈 때는 손의 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뭐만 받니? 뭐만 받니? 중력. 그럼 중력만 받을 때 얘는 바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갈까? 내가 공을 밀어서 던졌어. 그래서 손이 밀고 있는 여기까지는 힘을 받지만 여기서부터는 부필이 혼자 날아가. 언제까지 날아가? 중력이랑 언제까지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 될 때까지 올라가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0이 돼야 멈췄다가 내려오는 거죠. 됐어? 위로 가다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방향을 180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순간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 방향을 무조건 쭉 가다가 바꿉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얘가 내 손을 떠나고 중력만 받아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속력이 아직 0 안 됐으니까. 0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됐어? 그래서 4초부터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얘는 아직 속력이 있으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냥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서 속력이 0이 된 후에 내려온다고. 알겠냐?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속력이 줄어들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알겠니? 그러면 속력이 0이 된 순간이 언제일까? 얘기 아니니? 자, 얘는요. 손을 떼면 중력만 받아 아래쪽으로. 근데 얘가 몇 킬로야? 2킬로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10이라는 중력 가속도 맞지? 이거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도를 10 줄여요. 이 뜻이잖아요. 얘 지금 속도가 10이야. 그러면 이거 줄어서 0 되려면 몇 초 필요해? 1초 필요해. 그래서 5초 동안 위로 올라간다. 되겠어?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올라간 거리를 더할 수 있냐 없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최고 높이는요. 5초 동안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4초 동안이 아니고 속력이 0이 되는 5초 동안 올라간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35요. 됐어? 이렇게요. 항상 물체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속력이 0이 된 후에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이 아니고 35라는 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문. 11번. 돼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근데 꼬맹아, 이거요. 각각 작용하는 힘을 여러분들 숫자로 놓고 문제 풀어야 오류가 없습니다. 자, 봐. 여기가 가야 여기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세워져 있어. 여기 N극, 여기 S극이라고 치자. 되겠어? 그리고 저 위에
용수철에 물체 하나가 매달려 있다고 치자. A. 됐어. 네. 근데 얘도 자석이래요. 매달려 있어.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용수철에 어떤 물체 매달려 있는 거 똑같아요. 됐죠? A 물체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B 나는요. 밑에 있는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꿀게요. 이게 나예요. 자, 근데 여기 차이 볼래요?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니 다르니? 다르죠.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 가요. 되겠어요? 실제로요. 그림과 같이 고정된 용수철에 자석 A를 매달았습니다. 얘 자석이에요, 자석. 그러면 자석이면 극이 있겠죠. 됐어. 만약에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인력. 서로 자기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여기는 지구니까 중력이라는 힘도 작용할 겁니다. 맞아.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위에 매달려 있는 물체 자석의 중력은 10N으로 할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A 자석의 무게입니다. 10N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인 자기력도 생기겠죠? 이거 2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실제로 A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냐면 12N이야. 맞지? 그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용수철이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탄성력도 12N이 작용해서 합력이 0이 됐겠죠. 이해돼? 이게 A야. 되겠어? 근데 옆에 있는 나 좀 봐. 아까 그 물체니까 무게 여전히 10N이야. 근데 여기 있는 자석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가 S극이고 N극이고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를 S극으로 바꾸면 이 자석과 이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해. 이해해? 자, 이때 같은 자석이니까 인력의 세기나 척력의 세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당길 때 2N이면 밀 때는 2N의 힘으로 밀어야죠. 그랬을 때 이 물체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정지 상태니까 A가 받는 합력은 0돼야 되거든요. 합력은 0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10이면 위로 당기는 방향의 힘도 10이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2N은 자기력. 그러면 탄성력은 몇 N이어야 되니? 8N이어야 돼. 되겠어?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가의 경우에 A에는요 중력 작용합니다. 되죠? A에 중력 작용합니다. 얼마? 10N. 됐어. 그리고 뭐도 작용합니까? 자기력도 작용해요. 근데 둘 다 아래쪽 방향인데 얘 2N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생겼어야 되니까 그 탄성력의 크기가 12N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에 12N의 탄성력이 작용할 때까지 용수철이 늘어난 거야. 그 길이가 저 길이야. 근데 두 번째 경우 나에 보면 나에도 A에 당연히 중력 작용하겠죠. 같은 물체니까 똑같이 10N. 됐어. 자기력도 생기겠죠. 똑같이 2N인데 됐어. 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은요. 이거 두 개 합해서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은 12N이 아니고 8N밖에 안 되잖아요. 위쪽 방향. 그러니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보다 이 용수철이 12N의 탄성력을 받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서 용수철의 길이 차이가 생긴 거야. 이해해?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니?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 없어요. 중력과 자기력을 더한 값이 탄성력이랑 같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니? 라고 했는데 보면은 A가 B를 누르는 자기력과 B가 A를 미는 자기력은 무슨 관계?
A가 B를, B가 A를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자, 디귿 볼게요.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가가 나보다 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인 됐어. 수직항력 볼게요. 자, B라고 하는 자석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자석은 큰 자석이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30N이라고 치자. 그쵸? 그래서 30N의 힘만으로 누르면 될 텐데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인력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래쪽으로 2N의 힘으로 당기면 B는 위쪽 방향으로 2N의 자기력이 생겨요. 똑같이 2N의 자기력이 생기죠? 근데 그 자기력이 얘는 위쪽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생겨.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은 30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28N밖에 못 눌러요.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28N입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두 번째 경우예요. 같은 물체니까 얘 무게 30N이라고 그랬죠? 30N이라는 무게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닥을 누를 거야. 자, 근데 이때 자기력도 생기죠? 근데 보이세요? 청력이라서 얘는 땅바닥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2N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저 B라는 자석이 바닥을 실제로 누르는 건 장력과 자기력을 합한, 아니 중력과 자기력을 합한 32N만큼의 땅바닥을 누르겠죠.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B라는 자석이 땅바닥을 누르는 힘은 나인 경우가 더 큽니다. 되겠나? 이런 식으로요. 숫자를 놓고 생각하시는 게 더 자명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넘겨.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에서 레벨 3, 레벨 4 이거 있어요. 됐죠? 자, 시간이. 자, 꼬맹아. 여기에서요. 이거를 지금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나만 풀어보죠. 13번만 풀고 나머지 세 문제 숙제. 됐어? 13번만 풀어보죠.
풀었으면 7점. 자,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끊어드릴게요. 13번 문제예요. 집에 가서 천천히 오늘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는 복습하고요.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리니까 필요한 영상들 보세요. 자, 13번 문제는요. 레벨 3예요. 이게 책상 위에 고정 도르래로 물체 2개 연결을 해놓은 그림이죠. 이때 A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는요.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10N이래. 그럼 몇 킬로야? 1kg죠. B는 질량을 모르니까 Nkg로 놓을게요. 되겠어? 이 상태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이 A라고 하는 Mkg짜리 물체는 그대로 있어. 근데 요번에 땡기는 게 B라는 물체가 아니고 그냥 손으로 10N의 힘을 줘서 당길게요. 이 경우야. 됐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A가 갖는 가속도가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A면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면 3의 1을 보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놔. 자, 그래 놓고 보자. 첫 번째, 가경우의 알짜 힘이 얼마냐 이겁니다. 가경우의 알짜 힘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니까 10N이야. 맞지? 그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그랬는데 이 힘으로 움직인 전체 질량은 본인이 m 더하기 1이야. 그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A야. 이거밖에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냥 그것만 쓰면 돼. 두 번째는요. 나경우요. 이때 저 가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 10N인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물체는 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M이에요. 그랬을 때 얘 가속도가 얼마냐면 3의 1이에요. 얘 가속도에 비해서 얘 가속도가 3배 크니까 이 A 자리에 얘 A. 되겠어? 하겠어? 그러면 M분의 10은 M 플러스 1분의 30이야. 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범도 같은 거 아시죠? 이거 이런 거 날리고 가죠. 귀찮으니까. 그러면 3M은 M 더하기 1. 그래서 이 M은 1. M은 2분의 1kg입니다. 되겠어? 하겠어? 괜찮아? 이해돼?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10분만 끊었다가 지금 했던 뉴턴의 운동법칙 잠깐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운동량과 충격량 할게요.